여러분, 혹시 요즘 밤마다 몸 여기저기가 간질거려서 뒤척이다가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팔이나 다리, 등이나 종아리 같은 곳이 이유 없이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긁을수록 더 가려운 느낌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 만한데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더 심해지고 이 때문에 숙면을 못하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보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지 뭐. 혹은 그냥 계절 탓 아닌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요. 하지만 피부 가려움은 단순히 건조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액순환 문제, 간이나 신장 같은 내부 장기의 이상, 혹은 특정 약물 부작용이 피부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건강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려움증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긁다가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이게 곪아 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려움 때문에 계속 깨어있다 보니 불면증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교정과 간단한 관리법으로도 가려움증을 크게 줄이고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노년기 피부 가려움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어떻게 나누어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요법과 민간요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도움이 되는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지금은 노인 전문 간호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건강 상담과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흔히 겪는 피부 문제, 그중에서도 가려움증과 건조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냥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 문제 하나가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결국은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주더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가려움증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생활 속 관리법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처럼 즉각적이지는 않아도 부작용 없이 꾸준히 따라하면 누구나 편안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특히 제가 직접 돌봐온 환자분들 중에도 수년 동안 밤마다 긁다가 상처가 나고 소독과 연고 치료를 반복하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 교정과 몇 가지 간단한 피부 관리법을 병행하면서 몇 주 만에 훨씬 편안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시 후 제가 말씀드릴 이것만 잘 지켜도 밤마다 괴롭던 가려움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노년기에 피부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읽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노년기에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피부 장벽의 약화입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천연 보습 인자와 지방층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부터는 피지선과 땀샘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별다른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괜찮았던 이유가 바로 이 자연스러운 보호막 덕분인데 나이가 들면 이 방어막이 얇아져 외부 자극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둘째, 체내 수분량 감소입니다. 인체의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 함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세포 내 수분이 감소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쉽게 건조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뵌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하루 물 섭취량이 500에서 700 아몰레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분히 드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죠. 셋째,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흔한 질환들은 피부 가려움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을 때 피부 건조와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져 체내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 그 독소가 혈액 속에 쌓이고 이것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약 40%가 지속적인 피부 가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피부 보습력과 탄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건조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히 복용하는 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물 등이 피부 건조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고혈압약을 바꾼 뒤부터 가려움이 심해졌는데 알고 보니 복용 중인 약물이 피부 건조를 유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부 요인만 해도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내 피부가 왜 가려운가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지고 효과적인 생활습관 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은 몸속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과 습관에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흔히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계절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실내 건조한 환경입니다. 겨울철 난방을 오래 틀어놓으면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피부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에서 오래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둘째, 잦은 뜨거운 물 사용입니다. 몸이 시원해야 개운하다고 생각해서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유분막을 씻어내버립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루에 2번 이상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건조와 가려움 호소율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세정제와 세탁세제의 영향입니다. 강한 세정력의 비누, 바디워시 혹은 잔여 세제가 남은 옷을 입는 것도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특히 합성 향료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노년기 피부에 자극을 더 크게 주어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겨울마다 몸이 가렵다고 하셨는데 원인을 살펴보니 매일 사용하던 강한 향의 바디워시가 문제였습니다. 무향, 약산성 세정제로 바꾸자 증상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넷째, 계절적 요인과 기후변화입니다. 겨울에는 건조한 공기와 난방 때문에, 여름에는 땀과 곰팡이, 세균 증식 때문에 피부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피부 장벽이 더 쉽게 손상되어 가려움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의류와 생활 습관입니다. 합성 섬유로 된 옷, 특히 꽉 끼는 옷은 피부 마찰을 증가시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또 땀이 났을 때 바로 갈아입지 않고 젖은 옷을 오래 입고 있는 것도 피부를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섯째, 잘못된 보습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습제를 아예 바르지 않거나 바른다 해도 건조증이 심할 때만 간헐적으로 바릅니다. 사실 보습제는 피부가 이미 건조해진 뒤보다 샤워 직후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발라야 효과가 더 큽니다. 이처럼 외부 요인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활 습관을 조정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피부 가려움증 관리의 첫걸음이 됩니다. 피부 가려움증은 단순히 약을 바른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 속에서 피부 장벽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노인 전문 간호사로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첫째, 꾸준한 보습입니다. 보습제는 가렵거나 건조할 때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2~3번, 특히 샤워 직후 3분 안에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바세린이나 세라마이드가 포함된 크림 타입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젤이나 로션보다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둘째, 적절한 목욕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 약 36에서 38도로 10분 이내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는 매일 전신에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만 가볍게 쓰는 것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타월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셋째, 환경 습도 조절입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난방을 오래 하다 보면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때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방 안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실내 습도를 45% 이상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건조와 가려움 호소율이 30%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넷째, 의복 선택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시니어층은 합성 섬유보다는 면, 린넨처럼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권장합니다. 특히 속옷은 자극이 적은 순면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체온 유지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져 피부가 더 가렵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무릎 담요, 양말 등을 활용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여섯째, 민간요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약물 외에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 방법들을 안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트밀 목욕입니다. 귀리를 곱게 갈아 미지근한 물에 풀어 15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 녹차 티백을 우려낸 물로 피부를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은 항산화와 항염 작용이 있어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식이요법입니다. 피부 건강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노년층이 오메가3 섭취를 꾸준히 했을 때 피부 건조 지수가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와 민간요법을 함께 실천한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피부 가려움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의 사례를 소개드리면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어도 관리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성공 사례입니다. 74세 김영자 어르신은 겨울마다 종아리와 팔꿈치 주변이 심하게 가려워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는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래 씻고 씻은 후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습관이 있었죠. 제가 권장해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샤워 시간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 씻고 샤워 후 3분 이내에 바세린 기반 보습제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오트밀 목욕을 주 2회 병행하고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달 뒤 김 어르신은 이제는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며 크게 감사해하셨습니다. 가려움 강도는 스스로 10점 만점에서 8점이던 것이 2점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79세 박철수 어르신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셨지만 생활습관 개선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약만 주시오 하시며 보습제 사용이나 습도 조절은 잘 지키지 않으셨죠. 오히려 가렵다고 하루에도 여러 번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습제가 흡수되기도 전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 오히려 가려움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3개월 후에는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나는 2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생활 습관 관리가 치료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이나 보조요법은 증상을 완화해 주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82세 이순옥 어르신은 본인이 직접 보습제를 바르기 어려워 따님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하루 2번씩 꼬박꼬박 보습제를 발라드렸더니 4주 만에 피부가 매끈해지고 가려움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피부 가려움증은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실천할 때 확실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 가려움증 관리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주의사항과 한계점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쓰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혹은 넓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쉽게 드러나거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피부가 본래 얇아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요법의 오용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약재를 담가서 바르는 방법이나 강한 자극을 주는 찜질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알코올이나 고온은 피부 장벽을 더 손상시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피부 질환과의 구분 필요성입니다. 단순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습진, 건선, 대상포진 초기, 심지어는 간, 신장 질환과 같은 내부 장기 문제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환자분 중 한 분은 겨울철 피부 건조증으로 생각하고 수개월을 버티다가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만성신부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거나 밤에 심하고 피부 외의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한계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습제, 생활습관 개선, 민간요법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심한 만성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와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의 어려움입니다. 보습제를 하루 2-3번 바르고 습도를 유지하고 샤워 습관을 바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관리들이 쌓여야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생활 습관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자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피부 가려움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현상으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긁느라 잠을 설치던 분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따끔거림 없이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년기의 피부 관리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큰 수술이나 고가의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2번의 보습, 5분의 습도, 관리,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와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몇 주 뒤, 몇 달 뒤 여러분은 전혀 다른 몸과 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밤마다 피부 가려움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해서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